DP를 통해서 좀 군 사법개혁이 다시 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저는 약간 부족하다고 봐요. 군 형법 이외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접경 지역에 농산물이 공급이 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제대로 짚어보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부 관리 시스템을 좀 개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다른 피해가 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희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모두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노력을 전 국민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되지 않을까. 딱딱한 강원도 이슈를 솔직하고 시원하게 털어보는 시간, 강원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한지영 국장님, 박영선 기자님, 그리고 강대규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10월 1일이 어느 날인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알죠. 네. 아, 그럼요. 네. 다들 아시죠? 그날이잖아요. 네, 맞아. 바로 그날. 국군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즘 군부대 하면 좀 가장 핫한 드라마, 뭘까요? 좀 들어보셨나요? DP죠. 네, DP 보셨어요? 저는 요약본만, 유튜브 요약본만 봤어요. 네네. 그걸로 거의 완결까지, 시즌 완결까지 봤는데. 예. 저는 한 2번 봤거든요. 네.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서 하면 계속 저도 한 돌려보는데. 이틀 그냥 꼬박 그것만 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밤 10시쯤에 이제 주말에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한 편만 볼까 하고 딱 봤는데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모바일로 보다가 제 방으로 가서 이제 컴퓨터를 켜고 딱 보는데 한 새벽 거의 그때 그날 다 봤거든요. 6편밖에 안 돼서 네. 한 새벽 4시 되니까 다 끝나요. 3, 4시 되니까 와이프가 중간에 와서 뭐 하냐? 왜? 이러길래 이거 너무 재밌어서 네. 그럴 정도로 전 너무 재밌어요. 흥미진진하게 봤어요. 그래서 많은 이 대한민국 남성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현실을 그대로 그렸다. 현실 고증한 드라마다 막 이러던데 기자님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고증이 잘 됐다라는 거를 거의 얘기하는 게 무의미할 만큼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옮겨놨다 싶을 정도로 저는 거기 딱 생활관 그 자대 배치받고 그 우리 잘생기신 정혜인 네. 배우님이 딱 그 생활관에 도착했을 때 그 딱 화면 보고 나서 바로 그 PTSD라고 하죠. 바로 떠오르는 게 그 딱 평상에 관물대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고 그 모양이며 그 옷 접어놓은 거며 그 딱 위치가 다 정해져 있어요. 자리가 딱딱딱 있는데 그 딱 모습 보고 TV 위치까지도 너무 똑같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부조리들이죠. 이제 뭐 내리갈굼부터 시작해서 뭐 관물대 함부로 선임들이 뒤지고 또 뭐 코골이 심하다고 해서 뭐 방독면 씌운 다음에 물 채워 놓고 네. 뭐 초병 근무 서다가 뭐 그런 거 가혹행위라든지 이런 거 시키고 그런 것들이 물론 제가 그런 것들을 겪은 건 아니지만 익히 이미 들었고 실제로 내가 겪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디선가 있었던 사건들을 그대로 그냥 한데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예, 이게 정말 그대로 군대를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죠. 그 드라마가 이제 군부대 내 가혹행위를 좀 주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어서 이게 또 사회적으로 여파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또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부터 좀 군대 내 여러 가지 가혹행위들이 좀 많이 밝혀져서 그만큼 좀 관심이 큰 것 같은데 DP를 통해서 좀 군 사법개혁이 다시 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좀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는데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 현역 군인들이 쉽게 말하면 군사법원에서만 재판을 받는 거예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든. 네. 근데 이게 너무나 폐쇄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회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법이 개정된 것이 성범죄나 혹은 군 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 혹은 군 복무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저는 약간 부족하다고 봐요. 사실 성범죄 이외에도 가혹행위나 이런 폭행 같은 거는 성범죄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 형법 이외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군 형법은 뭐가 있냐면 뭐 상관에 대한 폭행죄, 혹은 뭐 초병에 대한 폭행죄, 혹은 민간인이 군인에 대한 폭행상해 이게 군형법에 있는데 군형법에 없는 사기나 배임 횡령
혹은 뇌물수수, 네. 뭐 직권남용 이런 군 장군들의 장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하지 않나. 군사 법원에서만 재판을 받게 하면 안 되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군사 법원이 너무나 폐쇄적이니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궁금한 게 그럼 국방부는 왜 이렇게 군 사법 체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뭐 아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건이 뭐 지금 뭐 종전이니 아니니 뭐 휴전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네. 어쨌든 여건이 휴전선을 가로막고 뭐 북한도 있고 주변에 있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사적 여건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보안상 이유라는 것이 또 군대 내 보안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상 문제 때문에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외부적인 문제고 내부적인 문제는 뭐 잘 모르겠어요. 제 예측되는 건 많은데 비방용이 많아가지고 뭐 숨기고 싶은 게 많겠죠 본인들이. 예,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네네네, 된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 그러면 좀 이걸 통해서 그동안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내년 7월 1일 이후에 첫 재판이 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열려봐야지 이제 그 시범 케이스가 한 명 나와야지 이 시범 케이스로 인해서 그 진짜로 그 장교가 옷을 벗었구나 혹은 직업군인이 옷을 벗었구나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이게 되는 거고요. 군사법원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 선고유예를 많이 했어요. 이게 일반 법원으로 와서 하면 일반 사람들의 모든 국민의 똑같은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징역형을 부여할 수도 있고 징역형에 집행유예 부여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첫 재판이 열려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도 군대 내에서 약간 도려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왜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나쁜 군인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뭐 내년 7월 1일 이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뭐 이런 뭐 군 사법 개혁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또 대선 후보들이 지금 DP를 많이들 거론하더라고요.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홍준표 국회의원이 SNS를 통해서 이제 청년들을 징병의 멍에로부터 풀어줄 때가 됐다. 이러면서 이제 청년들한테 사과를 하면서 가혹행위 척결을 약속하면서 이 모병제 전환을 좀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병제는 근데 이게 뭐 병영 문화 개선의 대책이라기보다는 이게 출생률 저하에 따른 네. 이제 그 병력 수 감소로 인해서 주로 언급이 되는 거고 뭐 또 군대 무기를 또 최신식화 하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런 취지에서 나오는 거지 이게 병영 문화 개선이랑 연결짓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DP 그 마지막 화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DP 그 병사가 그 이제 탈영한 병사에게 야 군대가 바뀔 수 있지 않아? 물었는데 그때 한 말이 수통도 안 바뀌는데 맞아. 뭐가 바뀐다는 거냐. 일단은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좀 먼저인 것 같고 정치인들한테 이제 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인기에 좀 드라마적인 이런 인기에 편승해서 그냥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하는 게 네. 중요하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저희 드라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 이제 강원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 국방부가 이 군납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걸 두고 좀 도내 시장 군수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이게 뭐길래 반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군납 전자조달 시스템이 이제 얘기가 되는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군인들도 SNS나 뭐 이런 걸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화가 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최근에 뭐 이제 장병들이 먹는 급식에 대한 사진과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심각하게 부실 문제들이 좀 지적이 됐어요. 네. 이제 한참 훈련을 하고 또 건강한 청년들이 먹기에는 너무 영양소도 부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서 이제 국방부에서도 이런 급식 관련된 부조리를 좀 해결하겠다라는 방안으로 네. 그걸 대안으로 제시를 했던 게 군납 전자조달 시스템이에요. 이제 네. 기존에는 거의 지역에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뭐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농수축산물들을 거의 이제 뭐 계약을 해서 급식 납품이 이루어졌었는데 네. 이제는 이 시스템을 저희가 학교에 급식을 납품할 때는 경쟁 입찰을 하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방식을 군 급식에도 도입을 좀 하자라는
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네. 그 군 전용으로 변형을 해서 군납을 할 때 이제 입찰 경쟁을 해갖고 우위에 있는 농산물들을 갖고 와서 이 군인들이 입맛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맞출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런 뭐 질을 좀 높여보자라는 방향으로 추진이 된 게 그 군납 전자조달 시스템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듣고 궁금했던 게 지역산 군납 식자재로도 훌륭한 급식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게 그렇게 대책으로 나온 건지가 좀.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을 보면 네. 그 25조 3항에 보면 국가는 접경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말이 들어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령에 대해서 아무런 개정이 없이 섣불리 조달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거는 약간 법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두 번째 고민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면 단순하게 생각해봤을 때 지금 뭐 수의 계약으로 해가지고 뭐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닭고기 값이 뭐 떨어지면 무조건 군대에 집어넣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건데 마찬가지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면 입찰 단가를 낮게 써내는 사람이 낙찰되는 방식인데 과연 급식의 질이 더 좋아진다고 담보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고요. 이거를 급격하게 그 조달 방식으로 그 전자 입찰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반대한다라는 것이고 지금 장병수는 줄어들었는데 국방비나 식사비는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충분히 질 좋은 양식을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최근에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전국 농민의 총연맹회에서 아마 기자회견을 할 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농민들이 저가 경쟁에 좀 짓눌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우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천군이 좀 주도적으로 많이 좀 이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강원도에서는 이미 접경 지역의 농산물이 공급이 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접경 지역으로서 떠안고 사는 각종 규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보상이랄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주고 있고 우리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접경 지역 특별법 이런 하위법에 우리 농산물을 쓰기로 명시돼 있는데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네. 해서 지금 뭐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뭐 실력 행사라고 하죠. 좀 이렇게 상경 집회라든가 이런 네. 것도 좀 개최할 조짐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먼저 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 최소한 좀 이런 거를 추진하려고 했을 때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견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제대로 짚어보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이미 지금 뭐 일부 육군 2개 사단 정도에서는 제가 알았을 때 이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하고 있어요. 시범 운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지역의 경쟁 입찰이 아니었던 방식으로 했다고 해서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그게 아니라 이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이 입찰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시범운행 해야 되는 지역에서 논란이 너무 많아서 기존대로 수의 계약을 하고 있는데 방식을 그 경쟁 입찰하면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도내에 있는 모 군부대인데 거기에도 이제 시범운행 대상에서 하는 방식을 논란 때문에 수의 계약을 그대로 진행을 하되 가격 단가를 낮추는 모양새를 찾기 위해서 수입산 육류를 드리기로 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경쟁 입찰에 따라 가격 단가는 낮춰지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군인들이 먹는 식재료는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제 생각에도 이런 어떤 뭐 경쟁 입찰을 하기보다 농산물들 다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등급 이상을 좀 뭐 납품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품성의 질을 높이는 고민들이 네.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내부 관리 시스템을 좀 개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또 다른 피해가 나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접경지역 이슈 중에 하나가 최근에 군장병 국민지원금입니다. 이게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사용하는 지역을 두고 이게 좀 실효성이 적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병들이 받은 이 국민지원금을 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일단 군인들이 제일 많이 돈을 쓰는 곳이 군대 내에서 영내에서 네. 제일 많이 쓰는 곳은 단연 우리 PX라고 불리죠. 군 마트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거를 듣고 기사를 찾아봤는데 군 마트에서 못 쓰더라고요. 그럼 일단 영내에서는 못 써요. 그리고 그럼 휴가를 나가서 우리 주민등록지 거기 가서 써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외출 외박 제한이라든가 네. 이런 거 되면은 올해 말까지 써야 되는데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 중에 가장 큰 게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네. 그게 또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저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라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네. 이런 데서 이제 정치력을 발휘해야죠. 정치인들이 행정안전부에 압박을 놓고 뭐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전화도 많이 돌려가지고 차관들한테 전화도 하고 빨리 해결해 달라. 비단 강원도 적경지뿐만 아니라 포천, 연천, 파주 이 적경지 그 정치권이 다 연합을 해서 융단 폭격을 해야 됩니다. 융단 폭격을 해서 하루 빨리 바뀌게. 이게 지금 이거 보고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기사를 네. 보고. 그러면 이게 벌써 재난지원금이 몇 차까지 온 건데 그 앞에도 다 이랬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이걸 왜 지금까지 아무도 건들지 않고 해결을 못하고 있었지?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였으면은 저기 지자체에서도 이런 장병들이 못 쓰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은 네. 좀 같이 이런 연대 잘하잖아요. 저희 강원도 내 지자체들도 접경 지역은 네. 연대 해가지고 우리 저기 병사들은 여기 안에서 쓸 수 있게 하자라고 했으면은 지역 경제도 네. 활성화되고 얼마나 이-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 이번 국감 때 행안이나 국방이 지리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행안위에서는 지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꼭 들어서 해결책까지 받아내야 돼요. 네. 또 군장병 입장에서도 불편할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접경 지역이 많은 강원도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뭐 국민 지원금을 떠나서 군인 주소지에 대한 고민부터 아. 시작돼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1년 6개월 정도로 줄어들긴 했지만 기존에 뭐 2년, 3년의 군 복무를 하는 시기에도 이 군인들의 주소지는 다 기존 생활지 중심이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뭐 강원도는 그거에 따른 어떤 국비라든가 이런 것도 받을 수 없었지만 기반 시설은 그 기간 동안 모두 같이 누려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준비를 또 그 인원수에 맞게 지역에서는 기반 시설을 갖춰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인 주소지에 대한 고민부터 네. 일단 군인들이 군복무 기간에는 그 지역에 주소를 두게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눈 이야기를 한 줄 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 뭐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군인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걸 느껴서 대한민국 면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가 옛날에 여담으로 네. 이 면제를 당한 거에 너무나 제가 좀 이상하고 네. 좀 죄송해서 그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그 면제자 모집한다, 면제 봉사단을 만들겠다 올렸다가 정말 쌍욕을 먹었어요. 정말 평생 먹는 욕을 누구 놀리냐, 나 뭐 내일이면 끌려간다, 뭐 나 갔다 왔는데 누구 엄청 욕을 먹고 찾아내라, 제 얼굴 올리네. 그래서 진짜 거의 너무 놀랐는데 약간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 면제를 하신 분들이 국군 장병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면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국군 장병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한 주평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기자님. 저는 뭐 좀 국내 부조리가 좀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책이랑 드라마에서 봤던 문구 좀 묵직한 거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좀 사과 상자에 들어있는 사과 중에 한 개만 썩었어도 그 사과 상자는 썩은 사과가 든 사과 상자다라는 거. 저는 뭐 사실 일단은 군인도 그 한참 혈기왕성한 청년들을 일정 기간 군복무라는 틀에 가둬놔야 되는 군인들도 그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뭐 지역 발전이라든가 경제 활성화에 제약을 받는 접경 지역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희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분들이 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악어와 악어새 뭐 같이 공생해 나가야 되는, 같이 상생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반에는 국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뭐 사자성어로 순방치안이라고 하죠. 네. 뭐 이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이 두 군인도 접경지도 희생이 없으면 결국에는 국가 그리고 저희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두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노력을 전 국민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강원도 지역 주민 편에 조금 더 서서 지역 주민과 함께해야 국방개혁 성공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